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커뮤니티가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요? 저희 동네 바로 옆에 대조동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한때 그 동네 살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큰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게 몇 달 전부터 소문만 무성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네, 팩트였네,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문, 사실 이게요, 저희 동네 일만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칫 대형 태풍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사건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 현대건설이요, 지난 16일 은평구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공사비 안 주냐? 공사비 계속 안 주면 공사를 중단해버리겠다. 이걸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현대건설은요, 이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안 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사를 아예 안 하겠다. 지금도 거의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1월 1일까지 공사비 지금까지 들어간 거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중단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조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날린 겁니까? 여기가요, 위치는요, 동명여자고등학교 그 근처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꽤 큽니다.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강북 최대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려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면적이요 11만 2천 평방미터, 여기에요 지하 4층, 지상 25층, 그리고 아파트가 무려 28개, 전체 세대 규모는 2,451세대. 그래서 총 사업비는 5,807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둔촌 주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강북에서는 작지 않은 규모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꽤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면요, 여기가요 지하철 3호선, 6호선 요게 같이 만나는 불광역 근처에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세권에 하나가 더 붙어요. 지금요 GTX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GTX도 착공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교통 여건이 엄청 좋다는 거죠. 더블에 더블 아닙니까? 게다가요, 인근에요, NC백화점이 있고요, 제일 쇼핑 프라자도 있고요, 제일 시장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곳, 대조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재개발을 어느 건설사가 맡느냐, 이 건설사 네임 밸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수주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이 되면 요 아파트 단지 이름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뭐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 랜드마크로 떠올릴 것이다 라고 기대들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뭐 언론들도 그렇게 썼고요. 힐스테이트, 은평, 대조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메디알레는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튀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해 10월 요게 착공에 들어갔었거든요. 요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물가 뛰고 여러 가지 자재값 뛰고 공사비 증액 갈등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합 사이에 의견 충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합이 와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분양 아직까지 개시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양을 시작도 못했으니 재개발 조합에 돈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근데 착공은 지난해 10월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현대건설은 벌써 공사를 하고 있어요. 파기 공사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를 했던 그 비용 약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원도 안 줬대요. 그래서 돈을 너무 안 주니까 너네 돈 모자르지. 내가 대신 연대보증, 그러니까 공식 용어로는 신용 공여를 해줄게. 현대건설이 3천억 규모의 신용 공여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사비를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하죠. 그래서 조합 집행부에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도 수차례 보냈대요. 근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공정률은 20% 수준인데요. 조합이 이거 공사비 지급하려면요, 분양을 실시해야 거기서 받은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분양하려면 이게 조합이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할 수 없죠. 총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총회를 열려면 조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합장이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조합장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요, 이거 조합장이 계속 없으면 공사도 안 되고 문제가 크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지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요, 그 직무대행 인정할 수 없어. 지금 항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자체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급이 언제 가능할지 아는 사람이 없대요. 시계 제로라는 거죠. 이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더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네. 더 투입하기 힘들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어제 언론에 항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둔촌 주공 때도 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써 제2의 둔촌주공 사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둔촌주공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이나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이 준공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에 분양 참패, 이것도 현실화됐었죠. 그러자 정부가 뒤늦게 둔촌주공 살리기,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이거에 적극 나섰다는 이야기 아마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도금 대출 기준을 아예 폐지해버리고요. 실거주 의무, 이것도 폐지한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오늘 오후에 국회에 상정되네 만에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 뭐 아무튼 이런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 다 풀어버립니다. 여기에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빚내서 집 사라 툴을 시전해버렸죠. 그래서 간신히 둔촌주공 살리기에 성공한 듯 보였어요. 지금은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 현 정부, 강북 최대어로 불렸던 대조 1구역 살리기에도 나설까요? 둔촌 주공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일단 문제가요, 둔촌주공 사태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둔촌주공은 협상할 재건축 조합이 있었거든요. 말할 상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대조 1구역, 이 시공사가 말할 상대가 없어요. 누구랑 얘기를 해요? 조합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금융 비용 증가, 그리고 공기 연장, 이런 피해가 막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될 때 이 분양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세대당 추가 분담금, 이게 얼마나 될까? 이 둔촌주공 때도 이게 평균 1억 2,800만 원이나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요, 대조 1구역은 현재 상태로라면 세대당 1억 5천만 원은 더 부담해야 될 것이다. 와. 아니 1억 5천만이 누구의 애 이름입니까? 근데 문제는 대조 1구역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114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단지가요, 지금 알려진 것만 모두
17개, 총 16,333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드러난 것만 이러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게 뭐 강북이나 그래도 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강남에도 많아요, 강남에도. 오, 이 송파구 신천동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는요, 시공사가요, 물가 인상과 문화재 발굴에 따른 지연, 이런 이유로 이 공사비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자 이게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이름도 어렵네요.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서초구 반포동의 심판포 메이플자이,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펠르라,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의 아크로 리츠 카운티, 그리고 또 방배동의 방배 신일 해피트리, 이런 데들도 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분양이 안 되고 있대요.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공사 대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데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대조 1구역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강남 노른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마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럼 건설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글진이 올해 초부터 경고해왔던 PF 부실 문제, 이게 진짜 점점 불거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미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범현대가의 정대선 사장이 창업했던 HNINC, 그리고 대창기업, 이런 중소건설사들 벌써 법정 관리에 돌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광주의 해강건설, 그리고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 여기는 아예 부도 처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더 기겁할 정도예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여길 보니까요, 올해 들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551개. 전년에 비해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라는 거예요. 올 상반기 112곳이었던 지방건설사 폐업, 이것도요, 하반기 들어서 189곳으로 증가해버렸다는 거예요. 지방 중심으로 폐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예. 크게 이제는 강남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이 하는 건설사는 설마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역사가 있잖아요. 대우건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점인 것 같아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2020년 말만 해도 이게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요, 92조 5천억 원. 이것도 적지 않은 규모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지난 9월이 되니까 얼마까지 늘어난 줄 아세요? 134조예요. PF 대출 잔액이 134조. 근데 같은 기간 연체율은 어떻게 변했느냐? 2020년 말만 해도 연체율이 0.5%,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 PF 연체율이요, 무려 2.42%, 2%만 넘어가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훌쩍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칫 대규모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아이고, 재미난 일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금융당국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PF 문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들고 있거든요. 부실 PF에 대해서는 산소호흡기를 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들은 전하더라고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구조조정하겠다, 뭐 금융당국, 현 정부가 그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설명까지 합니다. 이게 건설사가 위험해가지고 부도 처리되고 이렇게 되면 PF나 브릿지론, 이 PF에 가기 전에 전 단계인 브릿지론, 이거를 크게 늘려온 금융권, 여기까지 부실해질 수 있잖아요. 만약 금융권까지 부실 위기가 번져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IMF급 태풍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공감대가 지금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현 정부의 특히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말따 행따 아닙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 부실 PF 다 정리하겠다 해놓고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서울 강남 청담동에 가면 프리마 호텔 있죠. 여기서 결혼 많이 하죠. 근데 장사는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여기를요, 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르피에드 청담. 이름만 들어도 강남 노른자이의 사업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마저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새마을금고, 이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PF 자금을 많이 대줬거든요. 근데 지난 8월에 토지 매입, 인허가 비용 등에 투입되는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호. 이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액이 무려 56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 PF 연체율이요. 앞서서는 2점대를 얘기했잖아요. 이 새마을금고 관련해서는요. 연체율이 20%가 넘어가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빠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강남 노른자의 땅이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보고 이 금리 상태를 보면 이거 사업성이 부족해 보여. 그래서 르피에드 청담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포기해도 될까? 정도 되겠지만요. 이 포기해도 되는 것이요. 새마을금고는 만약에 이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공매로 첨당동 땅을 매각하게 되면 원금을 거의 100%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도 거의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시행사나 후순위 채권자인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이런 데들은 전액 손실 위험을 볼 수도 있다곤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 코가 석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새마을금고가 갑자기 발표합니다. 지난 5일이에요. 이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해 주겠대요. 헐. 아니 갑자기 왜? 별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만기 연장 시한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년 5월까지 연장해 주겠대요. 아,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현 정부는 이렇듯 부동산 구조조정에 전혀 뜻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총선, 악영향 우려도 매우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년 5월 이후로 폭탄 터지는 것을 죄다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장면이 연출돼요. 이 총선에 차출된다는 추경호 부총리 이 후임으로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대요. 근데 이 자리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 이분은 저희 경불진에도 예전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이 홍석국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PF 문제를 빨리 해소하라며 민간에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미루고 시중에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터뜨리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PF 문제를 연장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최 후보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의원님 말에 동의하며 그렇지만 저희 정부 출범 당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연착륙시키냐가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른 정치 일정을 가지고 지금 미루는 것은 분명히 아니며 저희가 질서 있는 어떤 연착륙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또 문재인 탓이군요.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 이 말뜻을 해석해 보자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PF 만기를 미루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연착륙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연착륙이라는 허상을 위해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긴 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어요. 정말 현 정부가 연착륙을 원한다면 PF 만기 연장보다 더 시급한 게 있지 않나요? 물건도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 떨이하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린 거니까. 지금 비싼 부동산 거품, 분양가,
이것부터 내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가격 때문이잖아요. 아니, 분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게 만들어 놓고선 이거 팔리지 않는다고 건설사들이 징징대면 정부가 대출 늘려주고 각종 규제 풀어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연착륙입니까? 예. 근데 건설하는 놈들, 시공하는 놈들이 이미 PF 고리에 땡겨놨기 때문에 저 분양가로 한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니, 그래도 시장 가보세요. 시장에서는 손해 볼거라도 막판에는 팔잖아요. 그게 시장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현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논리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이게 종기가 골물대로 곪아가지고 결국 팡 터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저기서 부실 PF라는 회색 코뿔소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현 정부는요, 그 코뿔소 쳐다보지 않고요, 연착륙 그리고 총선 이 열매 따먹기에만 정신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맞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책임은 또 다른 사람한테 미루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 얘기했던 대조 1구요. 이 사태가 폭풍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내년 5월은 자칫 지옥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